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그 지식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싶어 하시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고들 자료는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맞습니다. 2026년 3월 3일에 발표된 바이킹 홀딩스의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 자료, 그리고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어닝콜 트랜스크립트입니다. 이게 단순한 크루즈 회사의 재무제표 읽기가 절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오히려 경영전략서에 가깝달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한 기업이 업계의 그 보편적인 트렌드와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하면서도 65억 달러라는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또 100척 이상의 선단을 구축할 수 있었는지 그 비즈니스 전략의 정수를 파헤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사실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이런 수많은 자료 속에서 바이킹의 비즈니스 모델이 보여주는 그 일관성 그리고 효율성의 패턴이 얼마나 경이로운 수준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청취자님. 혹시 남들이 다 하는 방식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으로 대성공을 거둔 사례, 이런 거 찾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심층 분석이 아주 완벽한 영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좋아요.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우선 바이킹의 최고 경영자죠. 토르 하겐이 어닝콜에서 본인들의 접근법을 직접 역발상이라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역발상 투자자처럼 표현한 대목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단어가 아주 핵심입니다. 그 일반적인 크루즈선들을 생각해보면 왜 거대한 메가십에 카지노 넣고 롤러코스터도 만들고 막 아이들을 위한 워터파크 같은 시설을 꽉꽉 채워넣었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해서 규모의 경제를 노리죠. 더 많은 사람, 더 다양한 연령층을 태우려고요. 근데 바이킹은 완전히 다르게 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해양 크루즈인데도 딱 1000명 이하의 승객만 탑승하는 소형 선박을 고집하고요. 전 객실이 100% 발코니 객실입니다. 심지어 CEO가 직접 경쟁사 배들을 가리켜서 그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오락궁전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특히 매력적인 부분은 이게 단순히 CEO의 개인적인 취향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아, 철저히 계산된 결과다. 네. 그런 오락궁전에서 이제 막 졸업하고 평화로움을 찾고 독서를 즐기고 싶어하는 그 타겟층에만 집중한 결과 바이킹은 북미 아웃바운드 리버크루즈 시장 점유율 52%를 차지했습니다. 절반이 넘네요. 그렇죠. 럭셔리 해양 크루즈 점유율도 27%나 차지했고요. 명확한 타겟을 설정하고 그 외의 것들, 그러니까 카지노나 놀이시설 같은 건 과감히 버린 뺄셈의 미학인 셈이죠. 그 뺄셈이라는 게 단순히 놀이시설만 버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료 보고 제일 놀란 게 그 럭셔리 크루즈인데 객실에 욕조가 없어요. 네, 욕조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스파 시설은 보통 제일 뷰가 좋은 위층에 두지 않나요? 근데 바이킹은 스파를 배의 제일 아래쪽 하갑판으로 내려버렸어요. 이런 극도로 효율적인 선박 디자인이 가져온 혜택이 어마어마하더군요. 공간 효율성이죠. 욕조 같은 무겁고 자리 차지하는 시설을 없애고 전망 좋은 상가파는 수익성이 가장 높은 발코니 객실로 꽉 채운 겁니다. 그리고 승무원 비율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아, 승객 대 승무원 비율이 2.0이라는 부분 말씀이시죠? 네, 경쟁사 평균이 1.3거든요. 즉, 경쟁사보다 승객당 배치되는 승무원 수가 적다는 뜻인데도 불필요한 시설이 없고 동선이 단순하니까 더 적은 인원으로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똑똑하네요.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바이킹이 가진 가장 독특한 운영 비밀 중 하나가 바로 거의 동일한 선단, 그러니까 배들이 다 똑같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복제품이나 다름없죠. 네, 89척의 리버크루즈, 그중에서도 특허받았다는 비대칭 복도랑 사각선수 디자인을 갖춘 롱십들, 그리고 해양 크루즈선들까지 웬만하면 다 똑같은 디자인이라고 해요. 보통은 새 배가 나올 때마다 디자인이 달려져야 마케팅하기도 좋지 않나요? 청취자님들도 이 부분은 되게 의아하실 텐데요.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엄청난 수익성으로 직결되거든요. 똑같이 생겼다는 게 수익성으로요? 네, 배가 100척 가까이 다 똑같으니까 일단 배를 만들 때 조선 비용이 대폭 절감됩니다. 게다가 운영, 유지, 보수, 수리가 얼마나 단순해지겠어요. 부품도 다 똑같고
승무원들도 이 배 타다가 저 배 타도 훈령을 새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 매뉴얼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해양 크루즈는 5년에서 6년, 리버 크루즈는 4년에서 5년이라는 이 자본지벽적인 산업에서는 말도 안 되게 짧은 투자 회수 기간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와, 4년 만에 배 한쪽 값을 다 뽑아낸다는 거네요. 여기서 이번 어닝콜에서 언급된 에피소드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이게 진짜 결정적인 그 유레카 모멘트였습니다. 아, 그 2020년 인도 지원 사태 말씀이시죠? 맞아요. 조선수 쪽의 IT 문제, 리소스 문제 때문에 2026년에 리버크루즈 8척이 제때 인도가 안 되는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일반적인 크루즈 회사였으면 완전 비상사태죠. 신형배 타려고 예약한 고객들이 난리가 났을 테니까요. 그런데 바이킹은 아무런 마찰 없이 넘어갔습니다. 왜냐? 배들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죠. 승객들은 자신이 탈 배가 이번에 새로 나온 배인지 5년 된 헌배인지 구분은 못해요. 그냥 똑같은 환경, 똑같은 서비스니까요. 네, 고객들은 그저 어디를 가느냐, 즉 일정만 보고 예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킹은 추가 비용이나 큰 고객 불만 없이 그냥 승객들을 기존에 있던 다른 배로 쓱 재배치한 겁니다. 오래된 배나 새로운 배나 완벽하게 동일한 수익을 올린다는 건 정말 비즈니스 확장성이나 위기 관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큰 깨달음을 주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럼 이런 전략이 숫자로 어떻게 증명됐는지 좀 쏟아내 보겠습니다. 2025년 재무 성과 진짜 경이롭더라고요. 총 매출 6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9% 증가했고요. 이익은 더 놀랍죠. 네, 조정순이익이 11억 6,500만 달러로 무려 43.9%나 뛰었습니다. 게다가 회사의 재무 건정성을 보여주는 순 레버리지 비율이 2.4배에서 1.1배로 대폭 개선됐어요. 빚도 팍팍 갚으면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건데 이게 결코 단발성 성공이 아니라는 걸 파헤쳐봐야 합니다. 어닝콜 시점이 2026년 2월 15일이었잖아요. 네, 2월 중순이었죠. 근데 그때 이미 2026년 시즌 핵심 상품 수용력의 86%가 다 팔렸습니다. 와, 한 해 장사의 거의 90%를 연초에 끝냈다는 거네요. 사전 예약 금액만 약 60억 달러에 달한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여행을 일찍부터 척척 팔 수 있는 겁니까? 그 비결은 바로 고객 충성도 그리고 직접 판매 채널의 힘입니다. 수치를 보면 바이킹 탑 승객의 54%가 재방문 고객이에요. 한 번 타본 사람이 또 탄다는 거죠. 절반 이상이 단골이네요. 게다가 예약의 절반 이상이 외부 여행사 같은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바이킹을 통해 직접 이루어집니다. 수수료 떼일 일도 없고 고객 데이터를 온전히 회사가 가지는 구조죠. 그 어닝콜 내용 중에 예약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참 흥미로웠어요. 고객들이 되게 일찍 예약하고 선결제를 해버리는데 이게 이탈이 거의 없는 소위 끈끈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끈끈함을 만드는 바이킹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약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출발하기 한참 전부터 승객들한테 막 현지 언어 수업 자료도 보내고 그 지역 문화나 역사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준비 자료를 계속 보내주면서 교감합니다. 아, 여행 가기 전부터 이미 그 나라에 흠뻑 빠지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튜토리얼을 하다 보면 보통 여행 90일 전쯤에 예약 취소 페널티 규정이 발동되잖아요. 그때가 제일 고비죠. 아, 갈까 말까 취소할까. 일반 여행객들은 그때 고민하겠지만 바이킹 승객들은 이미 여행에 너무 깊이 정서적으로 몰입되어 있어서 취소율이 극도로 낮아지는 겁니다. 심리적인 락인 효과를 완벽하게 구현했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회사도 결국 외부 환경의 영향은 피할 수 없잖아요.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지금 이집트 상황 같은 거요. 청취자님들도 글로벌 비즈니스 하실 때 이런 외부 리스크가 제일 골치 아프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CEO가 어닝콜에서 밝힌 대응이 놀라운 겁니다. 현재 이집트 지역 노선 운용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일시 중단했거든요. 약 40회 정도의 항해가 취소됐고 3,000명 미만의 승객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3,000명이면 꽤 타격이 큰 거 아닌가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과연 이게 회사 전체에 어느 정도의 충격인가 하는 겁니다. 사실 이집트 노선은 바이킹 전체 수용력의 단 2~3%에 불과합니다. 재무적 타격이 아주 미미하죠.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근데 심리적인 여파도 무시 못하잖아요. 보통 한 지역에 전쟁이나 분쟁이 나면 아예 여행 자체를 꺼려해서 다른 지역 노선까지 예약 취소 도미노가 일어나지 않나요? 바이킹은 그럴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CEO 토르하겐이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우리 승객들은 지도를 읽을 줄 아는 교육받은 사람들이다 라고요. 와, 지도를 읽을 줄 안다. 네, 중동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지도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 강 크루즈 여행까지 겁을 먹고 취소하는 그런 공황 상태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자신감이죠. 결국 타겟 고객을 명확히 하고 이성적이고 교육 수준이 높은 고객층을 확보한 것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방어하는 최고의 쉴드가 된 거네요. 정말 훌륭한 리스크 방어막이죠. 그리고 바이킹은 이런 방어력에만 기대지 않고 미래를 위한 혁신도 확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혁신하면 또 이 배를 빼놓을 수 없죠. 2026년에 선보인다는 세계 최초 수소 연료구동 크루즈선 바이킹 리브라요. 네, 이 바이킹 리브라는 단순한 환경보호 캠페인이 아니라 미래의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재무적 혁신도 대단한데요. 2026년 리버크루즈 연료 비용에 대해서 이미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해놨습니다. 유가가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는 정해진 원가로 마진을 확보하겠다 이거군요. 게다가 새롭게 내놓은 인도강 크루즈 노선은 나오자마자 완전히 매진됐습니다.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가 워낙 높으니까 새로운 확장을 시도해도 마찰 없이 쑥쑥 뻗어나가는 거죠. 야, 진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뜯어보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바이킹 홀딩스의 2025년 그리고 2026년에 이 엄청난 성과는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크루즈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철저한 전략의 승리죠. 맞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서비스하고 싶은지 그 페르소나를 아주 명확히 알았고 그 외의 대중적인 고객은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배를 똑같이 만드는 이 동일성이라는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어마어마한 마진을 창출해냈죠. 청취자님이 현재 기획 중이신 프로젝트나 비즈니스가 있다면요. 오늘 바이킹의 사례처럼 과감하게 무언가를 덜어내고 표준화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빼기의 미학이죠. 자, 이제 쇼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들께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할 거리일까요? 현대사회를 보면 우리 비즈니스 환경이라는 게 소비자한테 무한한 선택지를 주려고 하잖아요. 극강의 초개인화라고 해서 당신만을 위한 수백 가지 맞춤 옵션을 제공하는 걸 최고의 미덕으로 삼습니다. 다들 그렇게 가고 있죠. 하지만 바이킹을 보세요. 이들은 100척이 넘는 똑같은 배, 그리고 철저하게 표준화된 경험만으로 업계 최고의 럭셔리와 엄청난 고객 충성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진정한 럭셔리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러니까요. 진정한 럭셔리라는 게 매순간 끊임없이 수많은 선택을 강요받는 피로감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완벽하게 정제해놓은 단 하나의 선택지를 준비해두는 평온함일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선택지가 오히려 우리의 피로감을 키우고 기업의 효율성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삶이나 업무에 이 질문을 꼭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복잡함을 버리고 일관성을 택한 바이킹의 지혜가 여러분께 큰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청취자님의 통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에도 흥미롭고 날카로운 심층 분석 자료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